건데요. 자, 67쪽이에요. 자, 첫 번째 주제 이제 뭐냐면 식의 값입니다. 자, 식의 값. 얘들아, 값은 한자로 이제 숫자랑 같은 말이에요. 값은 숫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뭐냐면, 자, 첫 번째 대입. 자, 대입이라는 건 한자인데요. 대신할 대신. 어떤 대신한다. 이게 입력하다 아세요? 입력하다. 어떤 숫자를 넣는 건데 넣는 거. 대신해서 넣는 것을 한자로 대입이라고 부르는데 이겁니다. 자, 문자가 있는 식에서 들어있는 x, y 알파벳 문자가 들어있는 식에서 문자를 적당한 어떤 수로 바꿔 넣는 것. 다시 한번. 문자가 들어있는 식에서 문자 부분을 어떤 수로 바꿔서 넣는 것을 대입한다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문자였던 걸 숫자로 바꾸는 거. 자, 예를 들어 책에서 뭐가 되냐면, 자, x가 2라고 칠 때, 그때 식의 배열이 뭐냐면 3x5가 몇으로 바뀌는가, 이 물음표를 채우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x는 무조건 2일 때 3x 플러스 5는 몇 정도? 자, 해보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식을 바라보면서 생략된 기호를 찾으세요. 식을 바라보면서 생략된 기호. 뭐가 생략되어 있죠? 숫자랑 문자 사이에는 항상 숨어있는 유령 같은 게 있어요. 유령. 바로 곱하기 생략했었죠? 따라서 얘를 다시 길게 읽으면 3 곱하기 x 더하기는 더 5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x가 들어있는 문자 자리에 우리는 지금 x를 숫자 2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자, x를 바꿔치기, 빗금 치면서 빗금 슬러시 크로 빡찍 긋고 2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따라 어떻게 돼? 3 곱하기 2 더하기 5고, 그 다음은 계산 순서를 지키자. 곱하기가 먼저야, 더하기 먼저야? 곱하기가 먼저니까 따라서 결국 얘는 3, 2, 6 더하기 5니까 6 더하기 5는 숫자끼리 더하면 되니까 11 하시면 된다. 따라서 얘는 11로 바뀐다.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중간 과정을 잘 따르시면 됩니다. 계산이 좀 중요합니다. 괜찮습니까? 생략된 기호를 찾는다. 곱하기 또는 나누기. 그리고 x를 숫자로 넣고 식을 길게 적었을 때 곱하기를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을 마지막으로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얘를 그 대입해서 얻어진 결과를 결과 11, 지금은 11이지. 걔를 사람들은 그 숫자 식의 값이라고 불러요. 식의 값이라는 건 대입해서 얻어진 그 결과의 수 11 정도가 지금은 식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3x 플러스 5의 값은 1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식의 값이라는 걸 보면 되고요. 3번 박스에 다 써있죠. 3번에 곱셈 기호가 생긴 경우 곱셈 기호를 무조건 쓴다. 그리고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한다. 근데 얘들아, 주의할 게 있어요. 거기 아래쪽에 주의사항 꼭 보세요. 주의사항. 주의할 게 뭐다?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음수를 대입할 때, 부정적인 숫자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꼭이야 괄호를 씌워준다. 괄호를 씌우면서 씌워준다.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x가 적당한 수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문제에서 갑자기 2x 플러스 1의 계산 정도를 해봐야 2x 더하기 1이야. 자, 해보자. 첫 번째, 곱하기 생각된 걸 찾아. 여기죠. 그래서 2 곱하기 x 더하기 1. 자, 그 다음은 x 자리에 빗금 치면서 숫자를 넣을 건데, x가 음수다 싶으면, 음수일 때는 괄호를 씌워주면 조금 더 계산 실수가 덜 되거든요. 그래서 x에다가 괄호 씌우면서 보이는 수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고 뒤에 숫자 더하기 1.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서 배웠죠? 부호가 있는 수의 곱셈은 얘는 플러스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면 음수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얘 1은 2 절대값끼리 곱하면 2죠? 2는 2. 그 다음은 더하기 1이니까 y 더하기 1은 부호가 다른 수의 곱셈이니까 빼고 나서 2 빼기 1.
둘 중에 큰 부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시면 식의 값이 잘 나온다. 괜찮습니까? 뭐하자? 음수일 때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그 괄호를 잘 삽입해 주세요. 괜찮습니까? 그래야 계산실수를 덜 하거든. 좋습니다. 괄호 꼭 지워주시고 음수일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아래에 거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거기 뭐 참고로 대입을 한자로 대신하다 넣다 다 용어로 써있네. 입력하다의 그 입이에요. OX 빼기 3의 X 자리에 출제자가 좋아하는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그냥 원하는 숫자. 어떤 수. 다시 한번 해볼래? 7 빼기 x는 6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x가 부정적인 수이기 때문에 7 빼기 x인데 x 자리에 괄호를 씌워주면서 음수를 넣으면 플러스 8이 되고 8이 되겠죠. 네, 같이 보자. 일단 1-1까지만 하고 1-2도 또 할게.
일단 1번 문제는 x가 누구일 때? x가 누구? 마이너스 1이 될 때 7 빼기 x, x 플러스 6분의 10 이거 다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해볼게요. 첫 번째 1번부터. 자, 1번부터 시작. 얘는 x가 들어있는 문자가 있는 자리에 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을 괄호 씌우면서 넣어줘야 되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7 빼기라서 마마는 풀풀이니까 뒤에 거 부먹고 더하는 거니까 7 더하기 1이라서 결국 8 정도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두 번째 x 플러스 6분의 10 쌤 얘는요 그냥 얘들아 그냥 대입해보자. 얘들아 봐봐 분자는 10이야. 분모는 더하기 6이 분모에 붙어있는데 x는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1이야. x 마이너스 1 따라서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해보자. 자 분모 먼저 y 더하기 6은 암산해봐. 몇이야? 1 여기니까 5분의 5 분모 계산하면 더하기니까 연결하면 5죠. 그쵸? 분자는 10 그 다음은 5분의 10은 약분 가능하니까 2로 답이 나올 겁니다. 2번은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렵습니까? 일단 잘 따라오세요. 저처럼 하시면 돼요. x자리 넣고 계산 순서만 지키면 돼. 분모가 있으면 분모 먼저고요. 그냥 분자를 하면 되는데 괜찮습니까? 2. 자 그럼 세 번째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빼기 4x. 오우 식이 복잡해. 그럼 해보자. 천천히 x가 두 개 있어. xx. 그럼 해볼게. 앞에서부터. 자 지금은 이렇게 제곱인데 x 자리만 얘들아 x를 동그라미라고 치고 x 자리에 보이는 수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자. 집어넣자. 그럼 어떻게 돼? 눈 잘 보여?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그 다음은 빼기 4 곱하기 생략된 거고 x를 마이너스 1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거는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고 바로 안쪽에 x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은 겁니다. 그 다음은 계산해보자. 시작. 괄호 안쪽에 괄호면 괄호 먼저기 때문에 얘들아 마마면 어차피 마마니까 풀풀이지. 그러면 1의 제곱인 거니까 1은 1 플러스 1이겠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 곱하면 암산돼요. 마마는 풀풀이니까 4일은 4가 될 거고 더하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5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5로 나와야 돼. 괜찮니? 결과는 뭐예요? 계산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 이제 4번은 해보자. 자, 이 식을 해보면 얘들아 이거는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야. 지금 x는 여기만 있어. x를 동그라미 쳐봐. 자, 해볼게. x를 바꿔치기 하자. 자, 빼기가 바깥에 있고 x 대제곱. 근데 x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1을 삽입하면은 되고요. 그 다음은 빼기 분의 3인데 x 자리에 빗금 치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이 보일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계산만 지켜보자. 해보자. 자, 계산 순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건 짝수번 곱했으니까 마마는 플러스가 되겠지. 따라서 플러스 1, 1은 두 번 곱해도 1이니까. 근데 그 숫자 앞에 짝대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어 마이너스가. 그럼 마이너스에 플러스 1이면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분의 4는 분모의 부정적인 수 마이너스를 바깥에 있는 부호 봤을 때 어차피 마마는 풀풀이니까 풀풀. 따라서 1분의 4라서 그냥 4가 되겠죠. 그래서 y 더하기 4 하면 정답은 3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3으로 튀어나옵니다. 괜찮나요? x자리에 괄호를 씌우면서 넣으세요. 마이너스 1을. 그리고 제곱하고 더셈 뺄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1-1. 자, 이건 얘들아 문자가 두 종류일 수도 있어요. 문자가 두 종류 A랑 B. 자, 근데 숫자일 때 다음을 계산하시오. 빠르게 해보자. 얘들아 A 플러스 2분의 1B는 둘 다 빗금 치고 빗금 치면서 보이는 수를 집어넣자. A는 4야. 2분의 1과 B 사이는 곱하기 생각된 거야. B. 근데 B는 지금 마이너스 3 때문에 괄호 씌우면서 많이 집어넣으시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 왔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절대값끼리 곱하면 2란 게 약분되니까 1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4 더하기 마이너스 1이면 3인 거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2AB는 숫자랑 문자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계속 기억해요. 곱하기 생략된 거구나. 그래서 해보자. 2 곱하기 A 곱하기 B야. 근데 양수든 음수든 간에 그냥 괄호를 쓰는 연습을 꼭 하세요. 양수든 음수든 간에. 자, A랑 B를 순서대로 대입할 건데 집어넣자. A는 4자리고요.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해 보면은 자, 절대값끼리 곱하면 2, 4, 8, 8이 16. 거기에 마이너스가 한 개 홀수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남을 겁니다. 마이너스 16. 괜찮습니까? 대전이 졸리니? 좋아요. A 빼기 B 세제곱도 자 A를 그냥 양수든 음수든 간에 괄호를 삽입하세요. 그러면 자 A랑 B 자리에 순서대로 4랑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자. 4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계산만 끝까지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4 빼기 얘들아 마이너스 2의 3제곱이라는 건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남고 2, 1을 3번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8인가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은 중간에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풀로 바꾸면 뒤에 거 보고 바꾸면서 풀. 그래서 결국 4 더하기 8이니까 12로 튀어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12. 눈에 초점이 없어.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좋아요. 그리고 4번. 얘들아 마3a 플러스 4분의 b제곱도 순서대로 대입해보자. 자 시작. A랑 B가 문자니까 수로 바꾸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3에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A 더하기 4분의 B의 제곱이야. 괄호로 바꿔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B를 순서대로 대입하면 그냥 얘는 4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은 곱하기 먼저 해보자. 곱하기 해보자. 절대값 곱해봐. 3, 4, 12 맞풀이면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럼 얘는요? 자 4분의 분자인데 얘들아 분자는 마이의 제곱은 계산하면 플러스 4잖아. 그치? 네. 짝수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4분의 3이 약분하면 1이 돼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1홀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습니까? 마이너스 12. 좋습니다. 어쨌든 괄호를 잘 씌워야 되는구나를 계속 해주시면 알 겁니다. 괄호 씌우기 양수든 음수든 간에 다 써주시면 더 편리하다 라는 거고 그 다음은 1-2번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곱하기 생략한 거를 이번엔 나눗셈 생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괜찮나요? 1-2번은 집에서 꼭 해보기 좋습니다. 오케이? 해줘요?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강력히 할 수 있어요. 1-2번 여러분 해보시고 알았어요. 1-2번에 그러면은 몇 문제만 해줄게. 1-2번 1-2번에 1, 2, 3, 4번 중에서 2번, 4번만 해줄게요. 2번, 4번. 여기를 좀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쌤도 기억이 나거든. 애들이 여기 많이 실수하더라고. 그래서 5분의 1꼴과 b가 부호가 있는 수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5분의 1조각 분수야. 괜찮아. 분수도 숫자야. 수 유리수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다음을 계산하시오. a분의 6 더하기 AB 9B 뭐예요? 4번은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 자 근데 얘들아 이런 문제들을 뭐 실수하냐면 이거야. 너희는 곱하기 생략만 너무 많이 했어. 하지만 나눗셈 때 많이 해야 되거든. 나눗셈 생략. 얘들아 이건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대입하기 전에 식을 간결한 거를 다시 나눗셈 곱셈 생각해보자. 얘들아 A분의 6이라는 건 뜻이 뭐지? 6 나누기 A. 왜냐면 분모로 분자 나왔으니까 짝대기 기호를 얘를 곱하기 아니야. 분자를 분모로 나눈 거예요. 6 나누기 A. 그 다음은 9랑 B 사이는 붙어 있다는 건 곱하기 생략이야. 그치? 그 다음에 뭐 하자? 집어넣자. 자 A 자리랑 B 자리에 우리가 아는 수들을 바라보면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6 나누기 A 더하기 9 곱하기 B. 근데 A는 지금 5분의 1꼴이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꼴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얘들아,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나눗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 곱하기로 만들고 역수라는 숫자의 계산법을 해보자. 따라서 6은 그대로 쓰고 곱하기 연결 뒤에 숫자 역수하면 5분의 1이니까 5죠. 1분의 5니까 5. 그 다음은 더하기 9 곱하기 3분의 1의 마분분이고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은 곱하듯이 하면 돼요. 6, 5, 30 9 곱하기 3분의 1은 약분되는 곱셈이니까 곱셈은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정도고 30 빼기 3을 더하는 거니까 27이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아, 분수꼴일 땐 나눗셈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누기로 뒤집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수하고 곱하면 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하자면 자, 해보자. 생략된 게 너무 많아. 오케이? 그래서 해볼게. 분수꼴이면 나누기를 의심하세요. 자, 분자 2를 나누기 분모 A로 더하기 연결 3B분의 3면 3을 나눈다. 분모만큼 B만큼.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뭐 하자? 삽입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넣어보자. 자, 2 나누기 A 2 나누기 A 더하기 3 나누기 B A는 문제에서 줬으니까 5분의 1 3분의 1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나눗셈을 갑자기 좀 뭐야 이거 나눗셈이잖아. 그래서 나눗셈을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의 역수라는 방법을 쓰면은 5점 3 나누기 3분의 1은 마삼되죠? 3분의 1 역수는 마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먼저니까 2, 5, 10 3, 3은 마이너스 9 더하기 연결이니까 10 더하기 마이너스 9 더하면 정답이 1로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그런 식으로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 볼까요? 다음 쪽에 68쪽은 전부 다 숙제가 될 겁니다. 네, 잘 적어놓으세요. 알겠어요? 쉬고 있어요, 그러면. 68쪽 숙제고 얘들 69쪽까지 가면 오늘의 목적은 달성하면 68쪽, 70쪽까지. 좋아요. 휴! 윤호는 설날 내일부터 내려가니? 오늘 밤부터 내려가? 언제가? 설날 아니요. 안 들어가? 이건 안 들어가? 어차피 할머니 신호방이라고. 아 그래? 지우는? 수요일 날. 아 수요일에 내려가? 네, 아침. 아침 민서는? 저 내일 할머니가 와요. 아 할머니가 올라오죠. 편하겠네. 굳이 멀미하지도 않죠. 기다리면 자동차 타고 가면 좀 멀미해요. 태연이는? 내일 새벽? 잠깐만 그 새벽이라 생각해. 잘 가야지. 주연 내일 오후에. 오후에 출발. 다들 가네. 대부분 오거나. 수아는 내일 가. 설날 때 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뱃돈 많이 받는 게 가장 여러분들의 이번 설날을 사실 설날은 여러분들 어른들의 축제예요. 아이들 축제가 아니라 어른들 만나러 가는 거잖아. 어른들끼리만 자기 대화하지. 그치? 너희가 낄 자리가 거의 없잖아. 그렇지 않나? 애기 때는 많이 너희랑 다뤄줬겠지만 이젠 너희가 쓸 자리가 없어서 그냥 어른들 얘기 듣는 거에 지치다가 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세뱃돈이니까 충분히 거래할 만하지 않나? 아닌가요? 물론 어르신 사이에 끼어서 잘 대화하시는 학생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 기억상 지루한 기억이 남았어요. 물론 사촌 동생들 있으면 사촌 동생들 대화하면서 놀면서 막 입을 싸우면서 입을 던지고 침대는 아니고 베개 던지고 그래서 설날이네요. 이번 학원 자습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싹 다 안 열리니까 그냥 토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토요일부터는 학원도 열려있고 자습실도 열려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토요일까지 숙제가 좀 있을 거니까 설날 전에 하시거나 설날 갔다 오고 급하게 하시거나 해서 숙제만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토요일까지 못 나오진 않겠죠? 토요일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까? 길어져서 안 나오면 연락만 주세요. 단톡방에 올려주시든 간에
부모님께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토요일에 부탁하시는 것들은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네 뭐요? 토요일날 시험 있어요. 어떤 시험 때문에? 아 시험 보냐고요? 아 시험 봐야죠. 네. 토요일에 주간 테스트. 아마 다들 백지 상태일 텐데 다 공평한 상태에서 그냥 시험을 보긴 할 겁니다. 네 주간 테스트. 너무 싫은데. 응? 너무 싫은데. 싫다고? 근데 차라리 쉬고 개념 듣는 것보다 쉬었으면 그냥 문제 풀면서 감을 잡는 게 좋아요. 아, 이런 게 있었다면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5시간만 빼주세요. 4시간 빼달라고요? 이번에 7명 차례예요. 이제 6명이 아니라 7명 늘리셔야 얘들아 방학도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한 달밖에 안 남았어. 7월 끝나면 그니까 김치. 아니지. 아니, 방학 때 공부해야 돼. 방학 때 공부 더 해야 돼요. 방학 노는 사람들보다 부지런하게 공부량을 늘리셔야 되고 줄일 생각은 전 없고요. 늘려야 되는 건 동의합니다. 줄인다는 것은 비동. 자, 얘들아 69쪽 볼게. 69쪽은 이제 뭐냐면 이제부터 자 지금은 숫자를 넣는다, 대입한다였지. 근데 다음 단은 뭐냐면 그냥 식의 종류가 몇 개 있어. 식의 종류를 배울 건데 일단 다항식과 그다음 1차식이라는 걸 오늘 배울 거예요. 이름부터 다항식, 1차식. 자, 얘들아 일단은 다항식 얘기하기 전에 우리 첫 번째로 항이라는 것부터 약속을 해야 돼. 한 글자. 항. 얘들아 항이 뭐냐면 항이라는 건 숫자로만 또는 문자로만 숫자 또는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숫자들과 문자들의 곱으로 표현된 것을 전부 다 항이라고 불러요. 항. 자, 항이라는 건 기본 단위야. 1, 2, 3, 4, cm 좀 단위거든. 근데 항이라는 건 이제부터 식을 바라봤더니 숫자들과 문자들의 곱으로 표현된 것들 다 전부 다 항이라고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원칙에는 2x 더하기 3y 더하기 5라는 이런 땅땅땅 더하기가 연결돼 있어. 자, 근데 우린 뭐라고 볼 거냐면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전부 다 항이라고 볼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오, 아저씨들. 얘를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봤을 때 얘들아 여기는 이렇게 묶으면은 바구니로 묶으면 얘는 2랑 x가 곱하기 생각된 거니까 숫자 곱하기 문자니까 얘는 하나의 항이 되는 거예요. 항. 2x는 항이야. 그냥 한 개짜리.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한 묶음이에요. 곱하기는 하나로 볼 거야. 그 다음에 쌤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3y 있죠. 얘도 항인 거예요. 숫자 곱하기 문자로 표현된 것이니까 얘도 항이라고 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숫자만 있어도 항이라고 볼 거예요. 숫자 5. 얘는 좀 친구가 없는데 혼자서 그냥 항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얘는 항이 3개짜리예요. 괜찮습니까? 자, 자기 자신에서 항이라는 건 그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근데 곱하기로 묶을 수 있는 하나씩을 다 항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결국 덧셈이나 뺄셈이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칼로 자르면 전부 다 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얘들아 7분의 1x 빼기 5분의 2y 빼기 4. 자, 그럼 얘들아 이것도 항이에요. 왜? 7분의 1도 숫자거든. 숫자라는 건 분수, 유리수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유리수 배웠기 때문에 분수인 수야. 그래서 숫자 곱하기 문자니까 얘도 하나의 항이니까 항을 구별할 땐 이거예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등장할 때부터 빗금을 치면 돼요. 끊고 끊으면 결국 얘는 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곱하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들아. 곱하기 연결. 얘는 그냥 자기 자신의 숫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항이라는 건 숫자들과 문자들의 곱으로 연결된 묶음을 하나의 항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얘들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항들 중에서 바로 세 글자 상수항. 상수항은 어떤 항이냐면 두 글자가 붙었어. 항 앞에 두 글자. 상수가 한자로 항상 수인 거. 항상 수인 모양. 항이라는 건 그리고 상수항은 숫자로만 표현된 것. 항. 숫자로만
따라서 여러분 지금은 아까 예시에서 상수항은 있어요. 얘들아 2x 끊고 3y 끊고 5가 있을 때 여기서 상수항은 얘는 상수항이 아니에요. 숫자로만 표현하는데 얘는 문자가 섞여 있어. 그래서 문자 섞여 있어. 근데 얘는 숫자만 있으니까 지금은 5라는 놈은 상수항이라고 읽어요. 괜찮습니까? 상수항은 항상 말 그대로 숫자로만 표현되어 있는 쪼개진 수를 항이라고 부릅니다. 상수항.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요거는 이제 개수. 얘들아 개수는 이게 열인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개수. 자 개수라는 건 그 항들 중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로 끝났으니까 수거든요. 잠깐만 이거 문자가 아니야.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사람들은 개수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 얘들아 지금은 이 x라는 놈의 개수라는 걸 읽을 줄 알면 돼. 자 개수는 뭐냐면 그 문자에 앞에 곱해진 수. x 앞에 지금 곱하기 3 된 거잖아. 그럼 x 앞에 붙어있는 수 잘라서 읽으면 2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렇습니까? 3y의 개수는 뭐야? 문자 앞에 있는 수만 읽으면 돼. 괜찮니? 개수는 문자 앞에 있는 그 곱해진 수, 개수, 앞에 있는 수를 그냥 개수라고 부릅니다. 이렇습니까?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얘들아, 지금 아까 내가 두 번째 예시 있지? 7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2y 빼기 4도 항이거든? 그때 마이너스 5분의 2y에 자, 개수라는 거 개수는 그냥 수예요. 수, 모든 수. 그래서 y 앞에 놓인 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분수일 때도 있어요. 이렇습니까? 그냥 앞에 곱해진 수를 다 개수라고 부르고 자연수일 필요가 없어. 분수도 돼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 부호까지 읽어줘야 돼요. 부호까지. 오케이? 여러분들이 개수라는 건 문자 앞에 곱해진 수다. 부호도 읽어준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다음 것들은 말로 할게. 얘들아 두 번째 박스 뭐냐면 다항식과 다항식인데 우리가 지금 항을 약속했기 때문에 다항식은 뭐냐면 한자야. 마늘, 다. 한자 중에 마늘, 다가 있죠. 다수 복수할 때 다수. 즉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항이 얘들아 말장난인데 여러 개라는 게 두 개 이상이 아니라 한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다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다항식이라는 건 항이라는 놈이 한 개 이상 들어있는 식이라고 부르는데 항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나열했을 때 얘는 다항식이야. 왜? 항이 3개짜리니까 얘도 다항식이야. 3개짜리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근데 한 개여도 다항식이라고 봅니다.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인 건데 한 개 이상이면 돼. 근데 그 중에서 단수 복수할 때 그 단 있지 단. 단항식은 항이 한 개로만 들어있는 식을 사람들은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단항식은 재미가 없어. 예를 들어 이거야. 자, 내가 식을 나열하다가 그냥 3x 끝났어. 그럼 얘도 식은 식이거든. 문자랑 숫자 섞여 있으니까 식. 근데 얘는 단항식이야. 왜? 셀프. 혼자밖에 없으니까 얘는 한 개짜리잖아. 그래서 얘를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항이 한 개짜리인 놈. 단항식이에요. 괜찮습니까? 근데 얘들아 말장난인데 단항식은 한 개일 때만 항이 한 개일 때만 다항식이야. 근데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이상이면 다 다항식이거든. 그럼 얘는 단항식이면서 다항식이기도 해요. 얘는 3x는 단항식 항이 한 개짜리니까. 근데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돼요. 왜냐면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이 되니까 다 다항식이거든. 그래서 많이 있어도 다항식, 적게 있어도 다항식이고 진짜로 한 개만 있으면 단항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수 복수의 단이에요. 한 개짜리. 다항식은 여러 개인데 한 개도 여러 개로 봐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그 아래쪽에 보시면 1차식이 있는데요. 1차식은 이제부터 뭐냐면 1차식 얘기하려면 차수를 먼저 말해야 돼. 차수. 그래서 1차식. 1차식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항의 차수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차수는 뭐냐면 그 항의 문자에 곱해진 횟수, 지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그 문자의 문자가
곱해진 횟수. 사람들은 얘를 괄호 열고 그냥 지수랑 같은 말이거든요. 차수는 지수예요. 자, 같은 보소. 자, 3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7이 있어. 자, 얘는 다항식이죠? 왜? 곱하기로 연결된 항목금 숫자도 항이니까. 자, 근데 지금은 3개짜리 항인데 그때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3x제곱에 차수라는 말이 있어요. 차수. 근데 차수라는 건 뭐냐면 문자가 곱해진 횟수. 얘는 x가 제곱돼 있다는 건 xx가 2번 곱해진 거니까 그때 지수인 2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인데 x제곱이면 2번 곱해진 거니까 2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6x는 차수. 6x의 차수라는 것도 있어요. 차수는 뭐야? 문자 기준이야. 문자가 곱해진 횟수. 얘는 1이 생략된 거니까 x의 1제곱이니까 1개라고 읽으시면 돼요. 앞에 있는 수 말고 x의 개수, 문자의 곱해진 횟수를 차수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참고로 7의 차수는 뭘까요? 선생님, 차수라는 건 문자가 곱해진 횟수잖아요. 얘는 없다 하시는 겁니다. 문자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없다 하시면 되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0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0차식. 근데 0이면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상수항은 차수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일단은 모든 문자는 차수라는 걸 말로 할 수 있는데 문자에 곱해진 횟수니까 지수랑 같은 말이고 지수랑 같은 말. 그때 다 왔어. 그때 우리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차수라는 걸 약속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긴 식, 항이 여러 개인 식, 다항식의 차수라는 건 등장한 모든 수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거. 다시 한번. 항들 중에서, 항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사람들은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2x제곱 빼기 5x 더하기 4가 있어. 얘는 1개, 2개, 3개짜리 3개짜리 항이거든? 근데 얘는 차수를 읽어보자. 몇 차야? 차수를 읽으면 2차라고 읽으면 돼. 2차. 차수 2야. 얘는 차수가 몇이냐면 1제곱이니까 1차야. 상수항은 차수가 없다야.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를 전체 차수라고 불러요. 가장 큰 수. 그래서 얘는 2차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차수가 2예요. 가장 높은 차수를 전체 차수라고 불러. 전체 차수. 부분인데 가장 큰 걸로 차수를 대표로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항식의 차수는 가장 높은 차수로 약속을 하는데 그때 세 번째 이제 등장하는 거 오늘의 제목 1차식. 자, 1차식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걸 최종 요약해서 바로 다항식 중에서 항이 여러 개인 거 차수가 1인식을 이제부터 다항식 중에서 1차식이라고 읽는데 1차는 차수가 1로 보이는 식을 다 1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7x 더하기 4는 1차식이에요. 왜지? 끊어봤을 때 얘는 2개짜리지. 일단 7x랑 4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7x랑 4로 구성되어 있어. 그치? 근데 이거에서 얘의 차수는 지수니까 1 정도고 얘는 차수가 없으니까 0차라서 가장 높은 차수니까 1차식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차수가 1로 가장 큰 거. 괜찮니? 자, 6x 세제곱 더하기 4x 빼기 5는 1차식이 아니에요. 왜지? 끊어봤을 때 가장 높은 차수를 읽어봐. 이게 몇 차야? 3, 4. 3, 1 없다잖아? 그럼 가장 높은 차수니까 3차식이라고 얘는 보거든요. 그래서 1차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식은 뭐다? 다항식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1밖에 없는 그런 놈들을 다 1차식이라고 부르자는 게 책에서 써있을 겁니다.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아마도 필수 예제 1번이랑 필수 문제 2번은 집에서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약속부터 다 외우시면 됩니다. 항이라는 거, 상수항이라는 거, 계산하는 걸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단어들에 친숙해 주시고 다음은 차수라는 건 지수, 문자의 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차식은 가장 높은 차수가 1분인 수. 1차식이라고 하고요. 이제 다음 쪽 보시면 70쪽 있는데요. 70쪽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70쪽은 바로 곱하기랑 나누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앞에서 배운 거. 네 글자. 분배 법칙만 잘 쓰면 돼요. 다시 한번 70쪽 이야기는 분배 법칙만 쓰면은 문자로 곱할 수 있어요. 선생님 문자로 곱할 수 있다고? 네, 문자로 곱할 수 있습니다. 왜? 앞에 놓인 수만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자로 숫자 곱해주면은 숫자를 9단 외치면서 땡땡의 몇 x, a, b, c 이렇게 문자를 붙이면 되니까